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선대 근로자 건강센터의 직원들이 재계약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선대가 위탁받은 다른 공익기구들은 고용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김포에서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전국이 방역 비상이지만 수의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무 여건이 열악한 공직 수의사보다는 반려동물 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결정 마감일인 오늘 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벌입니다. 해외 매각 동의를 묻는 찬반 투표는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사포부두 앞바다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파행 운영을 이어왔던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가 앞으로는 정상 운영됩니다. 그동안 2년 이상 일한 직원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던 조선대학교가 이사회를 열고 재계약을 확정했습니다. 직원들이 일터를 되찾게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재계약을 거부하다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파행 운영을 불러온 조선대학교. 파행 운영 논란이 불거진 지 3달 만에 이사회를 열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재계약을 거부당했던 직원 7명을 포함해 기존 직원 전원과 모두 재계약을 확정했습니다. 평가 절차를 마련해가지고 평가에 합당한 그러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근로자 건강센터 속에서 직원들이 고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고용 문제가 정상화되면 국가 위탁 사업인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역시 3달 만에 정상 운영됩니다. 올해 추진하기로 했던 시내버스 운전원과 환경미화원, 건설 일용직 근로자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환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교육 상담 사업도 재추진됩니다. 지난 3달간 임금도 받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의 건강 상담에 매달려왔던 센터 직원들의 체불임금 문제 역시 순차적으로 해결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가 위탁 사업의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서를 쓰다 보니 이런 불안한 감이 1년, 또 1년, 또 1년,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재공모를 하기 때문에 아예 거기서 배제가 되지 않을 거려는 이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지역민을 위해 일하며 노동부 장관상까지 받은 직원들은 다시 일터를 되찾게 됐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비정규직 문제로 파행을 빚었던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이 사실상 불법 파견을 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근로자 건강센터 직원들은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선대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공익기구들의 고용 사정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광주시 광역치매센터에서 홍보 업무를 맡았던 28살 이모 씨는 3개월 만에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해서 근무하는 줄 알고 취직했는데 22개월만 근무해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금방 그만둘 수도 있다고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훨씬 불안하죠. 일단 집중도 좀 떨어지고요. 총 6명이 근무하는 치매센터는 지난해 2월 문을 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7명의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모두 이 씨와 같이 고용 불안정 때문이었습니다. 위탁을 맡긴 광주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고용 안정화 요청까지 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해서 자주 직원분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조선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광주 금연지원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아직 만 3년이 안 됐지만 무려 30여 명의 직원이 교체됐습니다. 정원 11명 전원이 3차례나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은 전국 17개 금연지원센터 가운데 계약 연장도 안 되는 곳은 광주뿐이라며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업무를 좀 오랫동안 할 수 없는 게 있어서 전문성이나 아니면 그 업무의 효과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70여 개 단체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불만을 터뜨립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도 아닌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금연 사업이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을 때까지, 보조금을 받을 때까지만 연장 계약해달라. 근데 그것도 어렵다고? 네. 근로자 건강센터 직원들의 고용 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일단락됐지만 조선대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공익센터들은 여전히 고용 불안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출근길에는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영광의 가시거리가 180, 목포가 210m로 시야가 많이 답답합니다. 곳곳에는 안개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낮에 거쳤다가 밤부터 다시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동풍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모처럼 공기가 깨끗하니까요. 미뤄뒀던 실내 환기하시거나 바깥 활동 즐기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주말에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 20도 이상을 유지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커서 요즘 면역력 떨어지기가 쉬우니까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2.8도, 화순 10.4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 21도, 나주, 화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0도, 강진과 장흥 19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21도, 보성과 순천은 1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국의 축산농가마다 백신 접종과 방역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하지만 수의사 1명이 소 10,000마리를 접종하는 상황인데요. 다른 업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소속의 수의사인 고승용 씨. 경기도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병하면서 고 씨는 10,000마리가 넘는 소의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직접 접종을 하는 돼지와는 달리 소규모 농가가 많은 소는 수의사가 직접 나서 개체별 접종을 하다 보니 일반 진료 등 나머지 업무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접어놓고 지금 백신 하는데 투입돼갖고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죠. 전남의 수의사는 시군별 평균 3명꼴. 그나마 절반은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방역 수의사로 경험이 부족합니다. 전국 10곳의 대학 수의학과에서 한 해 평균 500명 안팎의 수의사가 배출되지만 상당수 인력이 수익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 쪽에 몰리고 있습니다. 돼지나 소처럼 다루기 힘들고 전염병 방역 등 업무는 많고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 근무 여건이 열악한 이른바 산업동물을 담당하는 공직 수의사 자리를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수의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반려 직장이 이제 너무 시장이 커가니까 수의사들이 이제 그쪽 시장으로 이제 다 가고.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병하는 가축 전염병으로 방역 당국은 사실상 연중 내내 비상체제지만 축산농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의 수의사는 기피 직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수의사들이 반려동물 시장으로 쏠리고 있는 건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지만 공직 수의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더 큰 원인입니다. 대책은 없는 건지 계속해서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2월 전라남도와 시군이 공개 채용을 낸 수의사 모집 인원입니다. 67명의 수의직 공무원을 모집했지만 14명만 선발됐습니다. 그나마 합격자 중 1명은 등록을 하지 않아 최종 13명에 그쳤습니다. 신규 채용 시 5급을 인정받는 일반 의사들과는 달리 수의사는 7급 대우를 받습니다. AI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병이 늘면서 사실상 연중 비상근무에 시달릴 만큼 업무도 많습니다. 도해지나 수도권 이런 쪽으로 좀 병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보다는 또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에 훨씬 처우가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뽑은 인력이 머지않아 떠나버리는 악순환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최근 4년간 전남도와 시군에서 21명의 수의사가 다른 시도나 개업을 위해 떠났습니다. 가축 전염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대학 수의학과의 지역 인력 할당이나 특별 전형 신설 등 전문 인력 배출 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수의학과지만은 산업동물 나는 수의사가 되겠다, 영구직 수의사가 되겠다, 공무원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전에 전공을 나눠서 이와 함께 수의사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일정 기간 교육을 마친 인력을 투입하는 가축 방역직의 신설, 그리고 전염병의 지역 구분이 없는 만큼 수의직 공무원 교류 인사를 상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수시 낙포동 사포보드 해수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균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최대 50%에 달한다며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해산물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오늘 총파업 투쟁을 벌입니다. 광주와 곡성공장 전 조합원은 오늘 하루 공장 가동을 중단한 채 해외 매각 철회와 법정 관리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한편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 찬반 투표의 경우 해외 매각을 전제로 한 투표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인 지방분권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당헌, 당규 등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풀뿌리 공천은 중앙당의 입김에 밀려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제1성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국정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며 7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지방선거, 특히 90%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는 광주 전남의 민주당은 후보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구도에서 입 후보자의 입당과 복당, 자격 심사를 놓고 중앙당과 시도당 곳곳에서 잡음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개헌안의 핵심인 지방 분권도 지방 정치에서는 중앙당의 강한 입김에 밀리면서 정작 올곧은 자생 정치를 바라는 지역의 여론이 뒷전으로 밀리는 비판마저 일고 있습니다. 절차 원칙을 무시한 후보들이 특혜를 받는 상황을 우리 당원, 전남도민,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는 명백한 반칙이자 무원칙한 불공정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데는 민주당의 중앙당과 시도당 간의 종속적인 체계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검증 과정에서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중앙당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줄여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공천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에서마저 지역의 후보자들이 중앙당의 당심에 처분만을 바라보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지방 분권은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기정 전 의원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강 전 의원은 정치공작 현장에서 진실을 파악하려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행위를 감금 사건으로 둔갑시켰지만 무죄 판결로 진실이 승리했고 사법정의가 실현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윤장인 광주시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윤장인 시장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시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며 진짜 일자리 완성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평적 조직 문화와 시민 참여 자치, 현장 중심의 행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지난 4년의 성과들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완결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에 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계 민주당 나주시장 예비후보가 인구 20만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상계 예비후보는 한때 호남의 중심이었던 나주가 정치인들의 무능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과 생동하는 산업 기반을 통한 경제도시 건설 등 10대 공약으로 나주를 재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의 대표 야간 명소인 대인예술야시장이 다음 달에는 새로운 주제로 꾸며집니다. 네, 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는 뜻인데요. 별장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권지혜 사무국장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나십시오. 이제 개장한 지 3주 정도 됐는데 그동안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 3월 10일 2018년 야시장을 첫 개장했는데요. 길놀이에 맞춰서 함께 춤을 추는 외국인 분들도 계셨고 어린이의 손을 잡고 찾아주시는 가족 등 회당 9천여 명의 관람객들이 찾으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벌써 9천여 명의 관람객들이 찾으셨나요? 네. 내일도 이제 대인예술야시장 열리잖아요. 네. 좀 가면은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유별난 예술극장에서는 퓨전 국악팀의 공연과 레크레이션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갤러리에서는 이야기가 있는 풍경을 주제로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 예술가들의 전시가 오픈되고요. 김영설 도예가님의 작품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외국인 커뮤니티 공간 드리머스에서는 남녀노소 국적에 상관없이 함께 즐기는 공연과 예술가분들의 아트 상품을 판매하는 아트 컬렉션샵 수작도 들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주제가 이제 일소이죠. 네. 내일이니까 달이 바뀌게 되는데 그동안에 했던 야시장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4월에는 일소일소를 주제로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변사극, 마임, 버블쇼 등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또 4월 둘째 주에는 시민 인문 강좌 횡설수설이 첫 선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 강연자로 정복남 순천 기적의 도서관장님을 모시고 네, 인생의 힘이 되는 그림책을 찾는 일을 위한 북토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네, 동화를 컨셉으로 그림책 관련돼서 체험과 무인 책방 등 어린이들을 위한 퀴즈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아마 시민분들 중에 이제 대인예술야시장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최근에 근처에 야시장과 마켓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네. 그럼으로써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비슷한 컨셉의 프로그램이 계속되면서 관람객들이 많은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저희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만의 색깔을 갖기 위해서 저희는 인문예술시장으로서의 브랜딩과 네, 대인예술시장 대표셀러의 인큐베이팅 그리고 예술가분들의 아트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네,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먹을거리 장터 위주로 변해가는 거 아니냐. 네. 기존의 그 생각대로 예술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 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올해 대인예술시장은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함께 진행되는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관람객분들께서 눈으로만 보고 물건을 구매하는 기존의 야시장에서 벗어나서 직접 체험하고 즐기면서 셀러분들의 수공예품, 예술가분들의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경험과 추억을 함께 사실 수 있고요. 예술가분들께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 전시 등을 통해서 대인예술시장을 거점으로 활발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가족들의 놀이터 또 타지에서도 많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는군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밀어냈습니다. 오른쪽으로 높게 떠서 날아가는데요. 멀리 날아갑니다. 우익 뒤로 넘어갑니다. 정성훈이 선발로 나온 첫 경기에서 그것도 첫 타석에서 홈런을 때려내고 있습니다. 투앤투의 카운트 높은 공을 밀었습니다. 오른쪽에 깨끗한 안타. 강공전환 밀었어요. 오른쪽 라인 안쪽 빼어버립니다. 이범호 2루 맞고 3루까지 뛰고 있습니다. 3루에 들어갑니다. 당긴 타구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김성빈의 적시타 이범호를 불러드립니다. 정현 8구 당긴 타구입니다. 유격수 옆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장한 일단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5구째 잡아당긴 타구 1루수 옆 빠져나갔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오면서 최영호의 적시타 또 한 점 달아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끈질긴 승부 끝에 이번에도 안타를 뽑아내고 있는 정성훈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1루 돌아서 2루까지 뛰고 있습니다. 2루에 들어갑니다. 정성훈의 2루타. 오늘 정성훈 선발 투입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멀리 갑니다. 탑장 넘어갑니다. 안치홍의 3런 홈런. 오늘 경기의 쐐기를 확실하게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1구를 걷어 올렸습니다. 박한희의 타구 멀리 가는데요. 워닝 트랙 근처 우익수 뒤로 아무렇지 않은 듯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서 전국 단위 자사고와 외고 등의 전형 절차가 일반고와 통합돼 광주 전남 지역 성적 우수 학생의 유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전기 전형이 2019학년도부터 폐지되고 일반고와 함께 후기 전형으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자사고나 외고 등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할 경우 일반고 선지원 배정에 불이익이 받을 수 있게 돼 성적 우수 학생들이 타 지역 자사고 등을 섣불리 선택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4대 매화로 꼽히는 장성 백양사 고불매가 올해 첫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백양사 고불매는 수령이 350여 년 된 나무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4대 매화 중에 유일하게 홍매화인데요. 고불매는 꽃의 모양이 아름답고 향기가 좋아 2007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호남 권역의 첫 독립영화 전용관이 다음 달 11일 광주 영상복합문화관에 문을 엽니다. 총 105석 규모의 극장에는 3D 첨단 영상, 디지털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상시설이 갖춰져 있는데요. 12일부터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추천한 한국 독립영화들과 서울 독립영화제 화제작들이 상영됩니다. 옛 전남도청, 분수대 등 80년 5월 광주의 모습으로 꾸며진 오르골이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16초가량이 담긴 오르골을 이용자가 직접 조립하다 보면 5.18에 대한 다양한 설명도 접할 수 있는데요. 오르골을 제작한 문화기획자 박은현 씨는 이 오르골이 5.18을 쉽게 널리 알리는 데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야간 문화향유 프로그램 문화제 야행 달빛 걸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됩니다. 다음 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 행사는 토크 콘서트와 축하 공연, 그리고 문화전당과 역사 공간 등을 문화해설사와 돌아보는 달빛 산책으로 구성되는데요. 달빛 산책에 참여하려면 다음 달 20일까지 광주 동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뜻한 봄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는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영광의 가시거리가 180, 목포가 210m로 시야가 답답한 상태입니다. 곳곳에는 안개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낮에 안개 거쳤다가 밤부터 다시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동풍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모처럼 공기가 깨끗한데요. 미뤄뒀던 실내 환기하시거나 바깥 활동 즐기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지만 평년 기온 크게 웃돌겠습니다. 주말에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 20도 이상을 유지하겠는데요. 일교차가 커서 면역력 떨어지기 쉬우니까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2.8도, 화수는 10.4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영광 20도, 장성과 담양 21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목포가 20도, 강진과 장흥 19도로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례가 21도, 보성과 순천 18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전 해상에선 안개가 짙게 끼겠고 오늘과 내일 남해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맑고 따뜻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큰 일교차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